발로란트랑 깨달은 시간 발로란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가리칠님, 빌릭스님 유이01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던 뭐 서드 파티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회를 좀 보면서 제가 그냥 궁금했던 얘기들을 두 분에게 조금 물어보고 싶어서 좀 네네. 준비했습니다. 네네. 뭐냐면은 바로 에이서 프레데터 리그예요. 요거 여기서 이제 그때 코리아 크리에이터 팀이 우승을 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이제 뭐 인도였나요? 델리, 네. 인도 델리. 예, 맞아요. 네, 뭐 거기를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발로란트에는 되게 많은 아마추어 팀들이 있어요. 아마추어 팀들이 있고 이 팀들의 대부분이 아마 프로 지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들이 이런 대회에 나왔었고 그리고 아마 다른 대회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김덴모, 버니버니, 갓데드, 썬데이, 무디까지 해서 네. 이게 얼마나 크리에이터냐, 뭐 얼마나 안 크리에이터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크리에이터 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들은 어쨌든 프로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챌린저스를 일부 뛰긴 했으나 그리고 네네네. 프로 생활을 하긴 했으나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들이 여기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프로 지망인 친구들은 연습을 하고 뭐 실력적으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되게 훈련을 많이 할 텐데 네네. 왜 이런 크리에이터 팀한테 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 그러면은 이 크리에이터 팀들은 진짜 프로에서 먹힐 만큼의 실력이 있는 건데 프로 생활을 안 하는 건가? 라는 그런 궁금증을 좀 갖게 됐어요. 저는 근데 딱 방패병 같아요. 네? 그 관문 방패병. 프로로 방패병.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이 크리에이터 팀을 이기면 네네네. 프로가 될 수 있는 전투력 거고. 측정기. 뭔지 아세요? 왜냐면 이게 썬데이 무디, 그러니까 무디는 최근까지도 선수를 했었고 네. 썬데이 선수도 선수를 오래 했고 코칭도 했었고 갓데드도 1티어 선수도 했어. 출신. 1티어 출신이고 네. 버니버니도 사실 글로벌 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 그쵸. 출신이고 네. 오버워치도 되게 다수의 오랫동안 선수 활동했고 김덴모 또한 사실 선수 출신하면 선수 출신이 맞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실력도 최상위권들이 다 맞아요. 네, 아섭 네.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근데 그리고 왜 이겼냐, 왜 못 이기냐 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들이 합을 맞춘 지 오래됐어요. 제가 딱 하고 네.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네. 아까 저희가 다른 편에서 데몬원 프렌십 리그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대놓고 그냥 여긴 프렌십 프렌십이에요. 리그, 프렌십 팀을 그냥 그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5명이 모인 거예요. 그냥. 김덴모 아이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들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팀워크로 좀 이런 데 우승을 할 수 있는 개인 실력도 뭐 플러스. 떨어지지 않는데 네. 네. 그렇다 해서 뭐 개인 실력 뒤처지는 팀도 아닌데 팀워크까지 안 좋냐? 아니 팀워크도 좋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게 노력도 했겠죠. 더군다나 플러스로. 그리고 플레잉 코치까지 있잖아요. 썬데이가 아마 플레잉 코치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보면은 사실 밸런스가 좋은 팀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뭐 무디까지도 있으면은 저게 이제 무디가 아닌 네. 구치리가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 아, 이러면은 여기 구치리를 흔들흔들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치리가 들어갔다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썬데이까지 빠지고 크리에이터가 다. 규태님이라든지. 규태도 잘해요. 어. 규태도 잘해요. 규태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구치리가 못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 그게 개개인의 아니에요. 실력은 다 좋다. 너무 다 개개인 좋아요. 좋은데 네. 제가 말한 팀합. 그치.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네요. 이들이랑 붙었던 뭐 피어엑스, 오산대학교 뭐 이런 쪽에 이제 다 아카데미 팀들의 개개인의 실력은 이들을 상회할 수 있으나 예. 팀워크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쵸. 게 팀워크와 기본인 거예요. 경험. 그리고 경험? 지금 나와 있는 게 제가 전체 참여팀은 모르지만 네. 피어엑스도 사실 다음 시즌을 위한 새로운 선수들을 모집을 해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오산대학교랑 국제대학교 저 두 대학교 특히나 국제대학교는 제가 김수현 캐스터 때문에 몇 번 가서 저 선수들을 알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프로를 지망한 선수들이 아니에요. 아마추어 팀 그냥. 네, 그냥 대학교. 전부가 다 프로 지망한 게 아니고 일부가 프로를 지망을 하는데 그 와중에 대회를 나가고 싶고 하니까 그치, 이제 그치, 그치. 학교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프로가 안 되면은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e스포츠 학과에서 학생으로 있는 건데 그러면서 대회를 나온 선수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난 프로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나가고 뭐 e스포츠 관련된 뭐 업종을 하고 싶지만 뭐 이제 학교에 그치. 소속돼 있으니까 학교 이름 달고 나온 선수들이 대부분일 거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여기서 좀 궁금한 질문이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이 방패병 어떻게 보면 약간 이들을 통과해야 프로에서 먹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들이 사실 챌린저스에서도 엄청나게 활약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덴모, 버니버니, 갓데드, 뭐 썬데이, 무디 이들이 만약에 진짜로 크리에이터가 아닌 선수로서 합을 맞추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냥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챌린저스 리그에서요? 챌린저스 리그를 뚫고 어센션까지 가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네. 이유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당장 내놓고 봐도 썬데이 무디 선수들이 활동을 했지만 그들 또한 뚫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덴모 버니버니 갓데드 또한 따로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갓데드는 어쨌든 일부 출신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그 이후에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한계치가 좀 보이는 상황이긴 하다. 왜냐면은 이들이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내려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전력 투구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달고서 이제 일부로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맞아요. 그게 이제 힘들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얘는 딱 그 커트라인이 제가 그래서 방패병이라는 표현이 이분들에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들이 진심을 다해서 우리는 1티어 프로팀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본인들도. 왜냐면 우리의 뭐 약간 유튜브 각 플러스 인플루언서로서 우리가 이런 데 출전할 수 있다면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간다면 좋은 거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낭만이 있는 시절이라는 얘기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거랑 좀 연결이 되긴 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사실 배틀그라운드 쪽에는 배고파라는 팀이 있거든요. 네. 알아요. 그 배고파라는 팀들이 다 크리에이터들로 좀 구성이 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팀이 배틀그라운드에서 제일 큰 대회에 이번에 진출을 했어요. 맞아요. 성적과 상관없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저는 낭만 있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낭만 있는 팀이 사실 북미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그 엑스타라. 유튜버 출신, 방송인 출신들인데 상위 챌린- 랭커들이 모여서 챌린저스 도전해서 뚫고 1티어로 1티어로 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봐봐요. 네. 북미에선 그런 낭만이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퍼시픽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낭만이 이들한테 힘든 이유를 이제 전 여쭤본 거예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들은 크리에이터를 내려놓고 전력 투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지만은 네, 모르지만 제가 그들을 팔로우한 건 아니지만 그 그 정도로 전력 투구를 했을 거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거기 또한 티어2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무조건. 근데 이제 이들이 덴모 버니버니 갓데드 썬데이 무디가 생업인 크리에이터를 저 유튜브 활동 중지하고요. 라이브 중지하겠습니다. 뭐 라이브는 주말에 쉴 때만 스크림 없을 때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저희가 두고 봐야겠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있을 수도 경쟁력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다 잘해요. 실력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열어봐야지. 열린 결말이 되는 거지 진짜로. 왜냐면 하루에 스크림 뭐 9to6처럼 오전 12시에 모여서 난 12시에 모여서 저녁 10시까지 스크림 돌리고 11시 12시 프로팀처럼 썬데이가 피드백하고 그다음 다음날 듣기만 해도 좀 힘들 것 같긴 근데 하네. 그거를 이들이 6일 7일 내내 돌리고 하루 쉬고 이거를 힘들 거다. 또 프로처럼 개인 연습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티어2 선수들도. 네네. 스폰서 없는 팀들도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또 열린 결말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문제는 그걸 선택 못한 이유가 그러면 빠지는 구독자 수부터 해서 내 인지도, 인기 이거를 사실 보장 못 받잖아요. 그치. 왜냐면은 짜잔하고 우리 티어2에서 이겨서 어세션 우승했습니다라고 하면 대박이 나겠죠. 근데 그 확률보다 사실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나갈 수 있는 대회를 나가면서 성적을 내면서 유튜브와 라이브 방송을 활동하는 게 훨씬 더 그치. 사실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과거였으면 모르겠죠. 만약 구독자 10,000명, 20,000명 시절이었으면은 그리고 뭐 옛날에 뭐 포큐 뭐 네. 마스터즈도 가갖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활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맞아요. 옛날에는 가능했으나 요즘에는 엄청 힘든데 빈보님이 말씀하신 그 MB라는 팀이 뚫고 갔다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큰 뉴스인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재밌겠네. 어느 거요? 어센션 돌파하기 전에 크리에이터 팀 이기기 이벤트 매치 같은 걸 하나 하는 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얘네를 이기면 어센션을 갈 수 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지. 각각 권역에서 그러니까 퍼시픽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센션이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퍼시픽 가려면 각각 지역에서 챌린저스 우승 팀들이 이 크리에이터 팀을 이겨야 돼요. 근데 그것도 좀 웃기긴 하다. 얘들은 맨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나인테일즈가 네. 챔스 하기 전에 챔피언십 하기 전에 네. 이들하고 스크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공개 스크림을. 그래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털렸어요. 나인테일즈가. 네, 비비지도 못해 처음에. 나중에는 뭐 비비는 수준까지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뭐 이들도 꽤 준수한 실력 가지고 있고 개개인 능력치들이 좋은 맞아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선수를 선택하냐 마냐는 이들의 몫인 거고. 근데 뭐 사실 네. 선수는 안 한다고 예전에 그 IM 해체 발표할 때도 저는 이제 뭐 또 막 힘드니까. 힘들다고 네, 얘기했던 힘드니까. 걸로 기억을 하는데 힘드니까. 그래도 어쨌든 네. 이제 좀 낭만파인 저로서는 이제 이런 걸 그냥 보면서 궁금했어요. 네. 아니 이렇게 그래도 이게 뭐 아마추어 대회기도 하지만 네. 이런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면은 더 낭만을 발휘하면 근데 어떨까라는 그런 솔직히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 IM 그러니까 과거 IM 챌린저스 할 때 네. 응원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저도 낭만 있는 팀이 조금 뭐 그러니까 티어 1까지는 모르겠고 네. 우선 챌린저스를 뭐 우승을 해서 어센션을 글로벌 어센션을 가갖고 좀 그래도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모습 보여주는 저 좀 낭만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바님이 말한 대로 음. 그 낭만파가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SLT 성남도 어떻게 보면 낭만파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거기는 에이전시에서 모아서 그치. 공개 오디션을 봐서 그들을 모아서 야 우리 대회 나가자 해서 뚫은 거잖아요. 그 또한 전 낭만 있다고 봐요. 그렇지, 그것도 낭만이지. 그리고 나서 뭐 아까 말했던 그 해외 팀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바뀌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리그부터는 챌린저스 팀들도 퍼시픽에 합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 챔스를 직행할 수 있잖아요. 챔스 시킨 기회가 주어지죠. 더 이제. 커졌잖아요. 그치. 그 낭만이. 그렇지. 사실 그러네. 그 티어 2의 선수 수급만 계속 원활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확률 싸움은 100번 중에 한 팀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1000팀 중에 한 팀이 나올 거냐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도한 팀들 많다면은 그 가능성은 올라가는 이제 거니까. 다 낭만이 될 수 있어. 진짜 낭만의 야인 시대가 열릴 수도 아니 있는 근데 거예요. 그게 또 낭만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네. 돈 싸움일 수도 있어요. 아, 자본력 싸움. 자본력 싸움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갑자기 만들고 뚫는 거. 제가 말하는 진짜 낭만은 돈도 없어. 음. 나는 크리에이터야. 하지만 난 이 대회가 너무 하고 싶어서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면 더 낭만스럽다라는 건데, 근데 네. 해외에서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네. 하니까 자, 어쨌든 그 해외에는 뭐 그런 크리에이터 출신의 팀들처럼 뭐 퍼시픽에서도 그런 좀 신화가 한번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좀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